202페이지 9번부터 4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페이지 9번입니다. 재료 강도를 말이죠.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 하중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응력값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 응력값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 응력이라서 진응력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계에 따라서 만능인장 재료 시험기로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기계가 발달해서 인스트롱이나 모든 이런 이제 만능 재료 시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인장 시험할 때 단면적을 미리 재지 않고 그대로 이제 기계에 물려서 하중을 가합니다. 쭉 가다가 이 재료가 3000kgf에서 끊어집니다. 그럼 쭉 늘어나 끊어지죠. 그 순간에 이 기계가 자동으로 단면적을 계산합니다. 그 단면적분의 하중하면은 그게 이제 진짜 응력이 되는데, 근데 재래식인 그런 만능 재료 시험기로 이 인장 응력을 계산할 때는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편을 인장 시험기에 물리기 전에 미리 그 시험편의 단면적을 재어 놓습니다. 단면적이 200제곱밀리미터다 이렇게 재어놨습니다. 재어놓고 이제 물려서 하중을 가하니까 2000kgf에서 이제 파단이 되더라.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0분의 2000 하면 얼마가 되냐면 10이 됩니다. 10kgf/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 파괴될 때 면적을 재는 게 아니죠. 이걸 우리는 공칭 응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true stress라는 게 이거 뭐냐 하면은 진응력입니다. 하중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진응력이고요. nominal stress 하는 게 이게 공칭 응력이에요. 꼭 좀 알아두세요. 영어로 해놓으면 좀 어려웁니다. 하중을 시험하기 전의 원단면적이 원래 단면적입니다. 원래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이 방법을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트루 스트레스는 만능 재료 시험기, 즉 인스트롱이나 이런 최신 장비일 때는 어떤 재료를 탁 물려서 이렇게 하중을 늘어뜨리면 어느 순간에 끊어집니다. 그 끊어지는 순간에 기계가 그 단면적도 측정하고 그때 하중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때를 진응력, 진짜 응력이라고 합니다. true stress. 하중을 실제 끊어질 때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고요. 공칭 응력이라는 것은 재래식 만능 재료 시험기나 단순하게 만든 만능 재료 시험기일 때는 이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편을 미리 면적을 재입니다. 이걸 원단면적, 원래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재놓고 쭉 이 재료를 물리가 늘어뜨리면 이게 3000kg에서 끊어졌다. 그럼 그 3000kg을 원래 계산했던 단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이 방법을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점점 진응력으로 계산하는 기계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니까 이 공칭 응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11번 TIC 탄화 타이타늄과 요거는 사실 요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라믹이라고 해야 됩니다. 니켈은 완전히 금속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TIC, 그래서 TI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TIC를 탄화 타이타늄에가 이걸 세라믹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 세라믹과 니켈 금속과 같이 세라믹과 금속을 결합한 후 액체 상태에서 소결합니다. 열을 가해서 제조하며 절삭 공구로 사용하는 고경도 재료인 것은 세라믹하고 금속을 이걸 영어로 하면 세라믹 플러스 메탈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글자를 따서 썰맷이라고 합니다. 썰맷 사건. 세라믹 플러스 메탈 복합 재료입니다. 신소재입니다. 두랄루민은 내가 이거 많이 요랬는데 이 주 재료는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 이게 주 재료입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망가는 소량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알구마망두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알민쿨이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항공기 재료로 중요한 데 쓰이는 시어경화서의 대표적인 합금입니다.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도 열을 가하면 시어가 되기 때문에 자연 시어도 할 수 있고 인공 시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 대신에 알루미늄 구리 대신에 아연을 넣어서 또 두랄루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초두랄루민, 초초두랄루민이가 이거보다 더 강도가 큽니다. 아, 그럼 그게 좋겠네. 비강도가 높으니 그게 좋겠네 하지만 그거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은 내식성이 좀 떨어집니다. 항상 다 좋은 건 없어요. 내식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어 경화는 에이지 하드닝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서 경화된다. 그래서 한자로 시간, 효가 시어 경화인데 영어로는 에이지 하드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낮은 온도에서 이제 고체에서 고체가 표면에 나와가지고 표면을 둘러싸서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출경화입니다. AB 금속 완전히 고용한 후에 상온까지 검령을 시켜버리면 공간이 좁은 안에 그 입자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비좁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상온이나 적당한 온도로 방치하면 시간이 경과와 함께 고체 물질로 표면에 이렇게 석출합니다. 그리고 이 표면을 단단하게 막아줍니다. 즉 정도와 인장강도, 탄성한도, 전기장이 요 네 가지가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주로 알루미늄 구리나 알루미늄 은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이나 구리, 베릴륨계, 주로 비철금속,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203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음. 20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번입니다. 탄소광 시스틸이죠. 탄소광 표준 조직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탄소광에 나타나는 조직의 비율은 탄소로 결정됩니다. 즉 뭐냐면 자, 아공석광이다. 아공석광은 탄소 0.05에서 0.8입니다. 과공석광은 0.8에서 2입니다. 그럼 요 비율은요, 아공석광에는 순철 플러스 펄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건 탄소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하고요. 탄소 강의 표준 조직은 열처리 안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페라이트,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등입니다. 여기 대표적입니다. 페라이트,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등이 표준 조직입니다. 탄소 강은 표준 조직이에요. 탄소량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조직으로 탄소량 몇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페라이트는 쉽게 말하면 대충 0.025%까지 함유되었다. 요거는 알 수 있지. 그게 딱 탄소량 얼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탄소량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스테나이트에도 쭉 2%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준 조직에 의해서 탄소량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소광 표준 조직이란 강종에 따라 A3점 이건 아공석광입니다. ACM점은 과공석광입니다. 아공석광, 과공석광에서 A3점과 ACM점보다 30 내지 50도씨 높은 온도로 강을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의 단일상으로 한 후 대기에서, 이거는 대기에서 냉각시킨다는 천천히 냉각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탄소광 표준 조직은 열처리는요, 우리말로는 불림, 영어로는 normalizing, 한자로는 소준이라고 합니다. 열처리는 소자로 쓰고 준이라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탄소강 표준 조직은 불림 열 처리로 가능합니다. FEC 평형 상태도의 표준 조직은 순철은 페라이트라기도 하고 알파 처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스테나이트는 감마 처리라고 합니다. 공습강, 폴라이트 등이 대표적인 표준 조직입니다. 반면에 열 처리에서 나타난 마텐자이트나 트루스타이트나 소르바이트 이런 것은 표준 조직이 아닙니다. 자, 꼭 좀 명심해 주시면은 여러분 이제 시험 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재료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휘스크 섬유.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휘스크 섬유입니다. 휘스크 섬유. 휘스크 섬유를 인성 및 연성이 높은 금속 여기에 합금지인 균일하게 배열시켰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휘스크 섬유를 인성 및 연성이 높은 금속에 균일하게 배열시키면은 섬유가 들어갔죠. 그래서 조직이 강화됩니다. 이걸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레드라는 게 나오는데, 클레드는 뭐냐? 여러 금속을 함께 이렇게 결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 조직도 삼중 조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열 전도율, 열 보존율, 열 효율, 이 높은 금속하고 내염성, 그 염에 강한 내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식성, 이게 뛰어난 내식강을 접합시킨 내식강은 스테인레스입니다. 소재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열이 잘 통하죠. 이거하고 내식성이나 내알칼리성, 내염성이 풍부한 두 개를 결합해버리면은 안에서 알루미늄 보글보글 잘 끓기도 하고, 그 다음 밖에서는 내염성, 내산성 이게 뛰어난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클레드는 본래 요즘 만한 클로스, 옷을 입히다, 피복, 클로딩, 이거 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루미늄에다가 스테인리스 강을 입힌 것, 결합한 것, 이걸 우리는 클레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쉐가루, 금속가루, 미쉐가루 분말, 이거를 미분말이라고 합니다. 미쉐가루 분말을 미분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결합니다. 가루를. 소결 원료로 부적합한 것은 펠릿이 아닙니다. 펠릿도 이제 크기가 크잖아요. 그죠? 이 펠릿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로 더스트. 이게 고로에서 녹였을 때 녹지 않고 철가루 나간 거. 밀 스케일은 아변할 때 산화철 표면에 그 때처럼 껍질처럼 벗겨나온 거. 사하 분광은 외부에서 광석을 갖고 왔는데 채로 쳤을 때 채 밑에 떨어진 미세한 광석. 이런 것들을 소결 원료로 쓰는 것이지, 펠릿은 이미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이걸 소결 원료로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봅시다. dispersion strengthened alloy. 이는 분산, dispersion, 분산, strengthened, 강화 alloy라고 합니다. 자, 분산 강화금속 복합 재료로서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크리프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 나중에 파괴되고 하는데, 이걸 고온하고 장시간 할 때는 크리프 현상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을 두면 크리프에, 근데 이거 이제 분산 강화금속 복합재료는 여기서도 견뎌야 되고, 열 충격에서도 강하며 매트릭스와 융합하지 않는 세라믹 등 미분말은 미쉐분말입니다. 미분말을 매트릭스 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고온에서 그 성질이 떨어지는 것, 고온열화가 적습니다.
입자 강화 복합 재료, 입자는 particulate composite, 입자 강화 복합 재료는 particulate composite입니다. 입자 강화 금속의 복합 재료이며 입자를 강화해서 만든 복합 재료입니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FRM입니다. FRM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복합재 요소는 섬유입니다. 입자, 그 다음에 층, 라미나, 모재, 매트릭스가 있는데 강화제의 구조에 따라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 그래서 이건 FRM입니다. 입자 강화 복합 재료, particulate composite 구분됩니다. 자, 여기서 라미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이 깜빡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7강 맨 밑쪽에 제가 이게 이제 약간은 이제 고백하자면은 이 이제 제강을 빨리 이제 쉽게 말하면 유튜브 방송을 마치자는 마음이 조금 앞서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어떤 제가 착각을 했느냐. 여러분 요거 조금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의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게 아마 201쪽입니다. 201쪽. 여러분 201쪽 보면은 이게 이제 공정 조직이 레데뷰라이트잖아요. 그죠? 레데뷰라이트는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청상 조직입니다. 이 청상 조직이 라멜라인데 지난 시간 제가 라멜라네이트라고 한 것 같아요. 라멜라입니다. 그 다음에 공석강의 폴라이트도 순철과 시멘타이트의 혼합 조직입니다. 이것도 라멜라입니다. 라멜라네이트가 아니고 라멜라. 청상 조직을 이거 라멜라고 합니다.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이번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록웰 경도 시험은 HR로 표시합니다. C 스케일 압입자일 때 그 시험 하중인 것은 이렇습니다. 다이아몬드 압입자, 다이아몬드 원뿔 압입자를 쓰고요. 시험 하중은 150kg F입니다. 그 다음 여기 10kg F는 어느 다른 것도 아니고 10kg F는 뭐냐 하면은 A 스케일을 쓰든 B 스케일을 쓰든 C 스케일을 쓰든 기준 하중은 무조건 10kg F입니다. 뭐냐 이제 요즘 자동기기가 발달해서 여러분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로컬 경도 시험은 본래는요 기준 하중으로 살짝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시험 하중으로 꾹 눌러서 그 깊이의 차를 이용해서 응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C 하중일 때도 기준 하중 10kg/F로 살짝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원뿔 압입자로 150kg 하중으로 눌려가지고 그 깊이 차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특히 HRC라고요. 여러분 열처리 같은 때는 반드시 열처리하고는 그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C 스케일 압입자를 씁니다. 그래서 HRC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이아몬드를 씁니다. 그럼 B 스케일은 뭐냐면 시험 하중은 100kg/F이지만 이거 강으로 만든 구입니다. 강구 스틸볼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100kg/F를 넣습니다. 연한 젤입니다. 이때도 시험 하중은 10kg/F예요. 자, 이런 거 꼭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입니다. 물체 일부를 생략 또는 바닷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자유롭게 끊는 선에 해당하는 건 파단선입니다. 파선하고 파단선은 지난번에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해하리라 봅니다. 파선은 말이죠. 짧은 선을 조금 길게 했다 쉬고 또 꺾고 하는 것을 파선이라고 하고 이 파선은 다른 말로 수문선이라고 합니다. 수문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은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 파선은 말이죠. 수문선, 은선 다 같은 말입니다. 크기는 외형선의 약 2분의 1 정도입니다.
치수선보다 항상 굵어야 합니다. 파단선은 지난 시간인가 한번 했습니다. 대상물의 일부를 가상으로 제외했을 경우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파형이고요. 요거는 지그재그 선입니다. 이거는 뭐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선으로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자 대신 프리핸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꼬불꼬불하게 있고 요 부분은 원일 때 이렇게 또 합니다. 이게 파단선입니다. 꼭 좀 아셔야 됩니다. 파선과 파단선 구분해 주세요. 19번 실물보다 물체를 확대해서 도면 작성할 때 척도는 우리 뭐라 그러죠? 배척. 축척은 실물보다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축척이라고 합니다. 현척은 1대1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은 줄이는 거는 1대2, 1대5, 1대10, 1대20, 1대50, 1대100, 1대100 등으로 표시하며 현척은 1대1입니다. 배척은 이걸 무한정 내릴 수 없습니다. 종이가 그린 게 없죠. 2대1, 5대1, 10대1, 20대1, 50대1, 50대1 정도만 해도 뭐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종이를 준비해야 되죠. 21번 중심선, 피치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피치선은 뭐냐 하면은 가는 일정시에 선을 씁니다. 자, 가는 일정시에 선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일정시에서는요. 특수 가공하는 부분에 특별 요구사항 적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거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가는 이점시에서는 가상선입니다. 인접 부분 참고할 때, 물체 이동할 때 이동할 운동 범위 나타내거나 되풀이되는 도형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자, 요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도 열공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